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임박한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 발표하는 즉시 관세 발효될 예정이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 단일 세율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확실하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 관세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모든 국가에 대한 20% 관세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옵션 두 가지가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외신들은 옵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20% 단일 세율로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시절,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 어떤 거냐면 보편적 관세 얘기했거든요. 10에서 20%.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옵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옵션 두 번째는요. 상호 관세입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건 상호 관세예요. 아까도 잠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은 각국 나라가 미국한테 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라는 게 이제 상호 관세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상호 관세 분위기가 더 많다라고 이제는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상호 관세에서 이제는 관세율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대한 나라다. 상호 관세지만 그 상대국이 우리한테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니네 나라는 못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하게 관세율을 깎아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갑자기 튀어나왔던 20%의 보편적 관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상호 관세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호 관세 발표에 앞서서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 장벽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콕 지목하면서 무역 장벽 벽을 좀 낮춰라. 그러면서 K 방산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충 교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절충 교역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산의 이제는 수입 뭐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무기 수출을 대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술을 이전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절충 교역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47억 원 이상의 무기를 우리가 수입하게 되면 당연히 그 상대국에 있는 기술을 좀 이전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절충 교역이에요.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아마 미국이 이제 발표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상호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3일 새벽 5시거든요. 그때부터 딱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앞서서 갑자기 이제는 무역대표부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측면 아니겠느냐. 또 이번에 나왔던 것이 절충교역, 방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고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30개월 이상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받지 않고 있고 있는데 이거 30개월 이상도 30개월 이상도 받아내라. 지금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제가 강요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국방비 증액을 노리고 이런 얘기한 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죠. GDP 대비 이제 3% 이상으로 사실상 방산비를 늘려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암묵적인 또 압박이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어떤 관세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관세 장벽부터 시작해서 관세 이외의 것이도 계속적으로 각국 나라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어제 뭐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지원 보류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미 이런 지원을 좀 받고 있잖아요. 투자를 해서.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다시 검토하겠다는 건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미국에 투자해 그럼 보조금 줄게. 그 보조금이 삼성전자는 우리 돈으로 6조 9천억 원이나 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741억 원이나 됩니다. 이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캔슬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면 금액을 줄일 수 있다라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투자하라 해서 투자해서 그러니까요. 보조금 받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미루겠다 하니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네.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포스코 같은 네. 경우가 지금 미국 투자 더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요. 과거에 뭐 지난달이었죠. 네. 현대자동차가 우리 돈으로 31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국내 기업에 좀 압박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땐 줄줄이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제철도 미국에 이제는 공장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대기업 중심으로 아마 미국에 투자가 더 늘어가지 않을까. 반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은 자금이 되니까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중소, 중견기업들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에 자꾸 투자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력이 있는 곳 같으면 투자하죠. 현대자동차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중소기업들은 좀 힘듭니다. 지금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에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기업의 2,100곳에 대해 서베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봤을 때에 지금 60%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 이제 자동차라든지 부품, 그다음 배터리 이런 것들이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소기업들이 직관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뭐 한국에 대한 이 제조업에 대한 공동화 현상 한마디로 이게 빌공짜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속이 비어진다는 거죠. 산업에 대한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관세에 지금 문제 있죠. 네. 우리나라의 노동 경제성은 유명하잖아요. 사실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왔던 계속적으로 주 52시간제 계속 막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규제 때문에 이 제조업에 대한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닌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른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렇게 관세 압박이 커지면 올 1분기만 해도요. 한국 수출이 작년보다 뭐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통계가 나왔죠. 일단 1분기 수출이요,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월로 보면은요, 3월 같은 경우는 수출이 증가했는데 예. 분기별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1분기를 본다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보면 2.1%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관세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현실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고만 했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미 수출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올해 GDP 성장률에 대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우리가 수출품 1위가 자동차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4월 3일부터 자동차 25% 관세 예고된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동차 수출이 미국에서의 관세 때문에 둔화된다 그러면 뭐 이건 공동화 현상이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나라와 나라가 만나서 이 관세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된다라는 점이 지금 뭐 우리 경제의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네, 뭐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4대 그룹 총수들 회동을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트럼프 관세 포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으로 나라 대 나라가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이제는 민관이 만나서 이제는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가 신경 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재계는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해줄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은 정의선 회장의 과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근데 나라가 해줘야 되는 부분, 관세는 나라가 이제 상호적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빨리 뭐 이런 전국이 좀 안정화가 돼서 미국과 한국이 나라 대 나라로 이제 상호 관세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의 장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재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 뭐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대외적인 압박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정말 발빠른 대책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